옛 선인의 지혜를 전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옛 선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하늘 높은 곳을 향하려는 뜻을 품고 있지만 운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뜻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성취에 있어 웅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행운이 찾아오면 인생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되고 하는 일마다 순조로워 수월하게 성공을 거둡니다. 만약 주의 깊게 관찰해 본다면 때때로 행운이 갑자기 사라지고 기대했던 결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운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운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당신에게 이것저것을 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매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2025년은 사주로 포함하는 변동과 불안정을 예고하므로 반드시 자신의 운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운을 빼앗기는 상황에 처하지 마십시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운을 빼앗아 간다면 당신의 삶은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기가 실제로 빼앗길 수 있는 것일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소위 운을 빼앗는 것은 사실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고 있다면 실제로 당신의 운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운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당신을 위한 3가지 제안입니다. 첫째, 타인의 경험에 지나치게 공감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공감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운기를 잃게 합니다. 먼저 공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공감은 내가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도울 능력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과도하게 공감한다면 나의 에너지는 도둑 맞을 것이고 웅이 또한 그에 따라 사라질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감정 에너지는 서로 오고 갑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슬픈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해지지만 슬픈 사람은 점차 나아집니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의 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스스로를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자주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의 축적지가 된다면 불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둘째, 타인의 인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과에 쉽게 끼어들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고난입니다. 만약 우리가 강력하게 간섭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의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도움은 자비심에서 비롯되지만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내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주도적이게 되면 내면의 불안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삶은 타인의 시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간의 평가에 너무 몰입한다면 당신은 점차 자신의 운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시선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직 얽매여 있다면 행운은 그에 따라 흘러갈 것입니다.
견고한 내면의 힘을 기르고 견고한 차단 능력을 구축하여 외부의 방해를 막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여 마음속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행운은 저절로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을 줄이고 그들의 인과에 간섭하는 것을 줄이며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그래야만 당신은 행운을 지키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연 있는 분들, 이제 저희와 함께 자기장의 행운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전에 자기장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든 없든 다음의 관점들은 아마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은 자기장을 지키는 방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말씀드리자면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태고시대에 약재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기본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통증을 다스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물질 간의 충돌을 통해 다양한 주파수와 자기장을 생성하여 오장우상의 불균형과 혼란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이 원리는 오행우싱, 인목무, 화후, 토투, 금진, 수슈이에 기반하여 5가지 다른 주파수 리듬을 생성하고 이는 각각 인체의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5부위에 해당하여 동일 주파수 공명, 공밍을 일으켜 불균형과 불편함을 조절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가 존재하며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주파수가 공명, 공밍을 일으킨다는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설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거대한 돌덩이들의 공명, 공밍을 이용하여 무게를 줄여 거대한 돌덩이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현대 초음파 스케일링이나 최충격파 쇠석술의 원리도 유사하게 오직 플라크와 결석에만 작용하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공명, 공밍을 일으켜 제거합니다. 반면 소리 음률을 이용한 신체 치료는 각 내장기관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영향을 조절하여 가장 건강한 주파수로 되돌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및 치료 방법은 어느 정도의 인식과 동의가 있어야만 보급될 수 있었고 몸에 명확하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주로 질병 예방과 증상 완화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 약재의 내부 보조 효능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약물 복용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느낌, 보고 만질 수 있는 효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효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체도 내부 조절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약재의 효능 또한 인체의 소화와 흡수를 통해 오행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김수보, 진수이바오라는 약이 있는데 신장과 폐가 모두 허약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원리는 오행의 상생상승 법칙을 따릅니다. 신장은 수슈이를 주관하고 오행 관계에서 금생수 진성수의 관계가 있으므로 신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신장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그 상위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폐가 건강하면 신장도 저절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손상되는 부분도 많다는 약은 셋 중 하나는 독이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액주사도 한 가지 예인데 이는 일시적인 보충을 위해 인체의 원기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면역체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높은 의존성을 유발합니다. 인체는 오행의 불균형과 혼란으로 인해 외부적인 증상이 나타나며 이는 원래 점진적이고 느리며 소리 없는 과정이지만 일단 한계점에 도달하면 마치 말라버린 나무가 폭풍우를 만나거나 산사태처럼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선인들의 지혜처럼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찾아 처음부터 예방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자기장의 안정된 균형 상태를 잘 보호하여 질병과 감정적인 문제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삶에서 대부분의 어려움과 번뇌는 당신의 자기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신만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진동의 차이에 따라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도 다릅니다. 낮은 주파수 진동은 정적인 물체로 응축되고 높은 주파수 진동은 동적인 물체로 변화합니다. 사상과 이념은 가장 높은 주파수를 가진 존재 형태입니다. 매일 인간에게는 약 6만 5천 개의 생각과 이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인식은 정말로 매우 좁은 것입니다. 당신이 와이파이와 신호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전화를 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건물이 당신의 시야를 가려 뒤에 있는 나무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보통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눈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의 전자기 스펙트럼만을 볼 수 있으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가시광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자기 스펙트럼은 가시광선보다 10조 배나 더 큽니다. 각 동물 종마다 시각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종류의 새나 나비는 자외선을 볼 수 있고 개구리는 4가지 색을 볼 수 있는 등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장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만하고 지혜가 부족한 표현입니다. 자기장의 존재 여부를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한 화분에 정흙을 가득 꽂아 전자파를 측정한 후 그 앞에서 다른 화분을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결과는 전자파의 혼란과 진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은 여러 표본을 대상으로 대조 검사를 거쳤으며 결과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과학자가 옆 화분을 파괴하고 나서 평범한 행인이 실험 중인 화분 옆을 의도적으로 지나갈 때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행인이 화분 옆을 지나갈 때는 전자파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화분을 파괴했던 바로 그 과학자가 표본 옆을 지나가자 장비의 전자파는 다시 진동과 혼란을 보였습니다. 만물유형, 완우유링이라는 말이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기장이 있다면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음과 양,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을 것이므로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도 다를 것입니다. 자기장의 차이는 곧 기질의 차이이며 우리가 기질 또는 기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우리가 받는 첫인상은 그들의 자기장이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시서가 가득하면 기품이 절로 꼽힌다는 말도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기장 사이에는 인력과 청력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맞는다고 느끼는데 이는 자기장의 동일 주파수 공명, 공밍으로 인한 매력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는 자기장의 비동기화로 인한 청력 때문입니다. 물론 청력이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다르면 억지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기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면 그 결과는 종종 더 강한 자기장을 가진 사람이 점차 약한 자기장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질화는 좋든 나쁘든 자기장 에너지가 침투하고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는 말이 바로 그 기본 논리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장이 점차 비슷해집니다. 이는 환경 자기장이 한 사람이나 한 공간에 서서히 스며들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파도들은 서로 다른 자기장과 같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바다로 배를 타고 갈 때 처음에는 파도로 인한 흔들림에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몸을 바다의 파도 리듬에 맞추는 것입니다. 파도 주파수에 동화되면 점차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장이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자기장의 각 파도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당신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저항하고 싫어하더라도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 결국 새로운 동일 주파수 공명, 공밍, 상태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사는 환경의 자기장이나 당신이 속한 문화권은 서서히 퍼져나가는 파도처럼 당신에게 은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책과 모든 글이 에너지를 담고 있어 당신의 사상과 면모를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작은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외모와 기질의 현저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다른 환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도가 배에 영향을 미쳐 강한 자기장이 약한 자기장에 스며들어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자기장 간의 영향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 내부의 자기장, 촉각 감응장, 간 잉창, 은수미터에 달할 수 있어 주변 환경을 미리 감지하고 육감과 같은 판단 능력을 제공합니다. 영감 감응장, 링간간 잉창, 은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실제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령상통, 신링상통은 자기장 간의 양방향 충돌을 말합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곤 합니다. 사실 조조 차오차오 이야기하니 조조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 말을 하자마자 그가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우리가 감지하는 자기장 영역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체의 촉각 감응장이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떠올리자마자 바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정보를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을 한 권 다 읽고도 근본 원리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동일한 주파수의 공명, 공밍, 이 서로를 끌어당겨 가져온 결과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뱉는 말들이 모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일들을 끌어당기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일정 수준으로 쌓이면 그것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삶의 기반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울증도 이런 원인에서 비롯되어 막힘과 식욕부진을 유발합니다. 사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긍정적이고 정면적인 에너지를 가진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점차 우울한 기운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진정으로 웃을 수 없거나 진심으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즐거운 척하고 간단히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몇 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효과는 같습니다. 성공적인 삶은 당신이 성공한 사람의 역할을 맡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습관이 자연스러워지면 당신은 진정으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반짝이는 자기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우 시절 그는 정의로운 대통령 역할을 맡았습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그가 자신들의 마음속 이상적인 대통령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자신 또한 자신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기에서 현실로 그는 선거에 출마했고 결국 우크라이나의 실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힘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되기 전에 그것과 같아야 하고 그래야만 나중에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 외에도 사실 내면의 정신력, 이념은 형식적인 자기장의 매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소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 사물도 어지럽힐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서 신중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분위기를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의 심력과 시야를 높이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목소리로 우주에 주문을 보내고 가장 강력한 갈망과 열망을 발산하십시오. 당신이 더 갈망할수록 응답은 더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하여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에너지장을 잘 지키십시오. 에너지장은 어떤 환경과 심리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자기장의 차이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과 사건을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좋고 나쁜 일들은 사실 모두 우리 자신의 자기장이 끌어당긴 결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로움을 추구하고 해로움을 피하는 것이며 아무도 비참하고 무거운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좋은 삶이 우리 주위에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에너지장을 자주 정화하여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야만 먼지가 쌓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높은 에너지 자기장을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빌려야 합니다. 더 높은 에너지원으로부터 빌리고 긍정적이고 향상적인 자기장을 활용하여 우리의 행동과 인식을 영향을 주고 이끌어 우리의 삶의 주파수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행하빌 칠싱허이하면 당신이 그것에 더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바로 그것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입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보충하는 것입니다. 바로 태양의 빛과 자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는 말처럼 자연의 모든 것은 자신만의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사람마다 다른 취미와 여행 습관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의 끊임없는 변화와 고요함 속에서 무상, 우창, 의 도리와 만물을 기르는 이치를 봅니다. 인내심 있는 사람은 높은 산을 바라보며 굳건한 의지와 솟아오르는 정신을 가집니다. 우리는 본래 자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원시적인 에너지장이 있는 자연으로 자주 돌아가야 합니다. 도시화 속에서 콘크리트 건물들은 우리가 자연을 흡수하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본래 생명력 넘치는 푸른색에 속하며 넓은 시야를 가집니다. 따라서 도시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태양 아래에서 몸을 담그고 고목그늘 아래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등 자연으로 더 많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는 우리가 찾는 답이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으로부터 보충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지리입니다. 진흙탕 길에 카페트를 깔 수 없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넓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신발을 신으십시오. 개인의 힘은 미약하여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살기 적합하고 이상적인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치열한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편안함이 가득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는 무의도식 우웨이투시, 이 죄라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천적으로 고상하고 배우고 발전하기를 갈망한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높은 지식 계층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이독경, 니우 얼두징의 상황에 처하지 않고 배가 보야와 종자기, 종즈치의 고산유수, 가오산류수이처럼 지음츠인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환경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만 이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주된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둘째는 그곳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향상적인 작용을 하는가입니다. 맹자멍지의 삼천지교, 산첸칠저도 환경을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효과는 부적합한 곳에서 억지로 견디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부적합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마치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지는 것과 같아서 조만간 당신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주지의 느낌 또한 한 사람의 기분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진 지역 근처에 사는 것과 햇살 가득한 백사장 해변에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환경은 삶 전체와 매 순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거주지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공동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함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보충하는 것입니다. 고인 가오른과 서적입니다. 호랑이와 함께 다니면 당신도 맹수가 될 것입니다. 봉황과 함께 날면 당신도 영웅적인 새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의 친구 관계를 보면 대략적인 수준과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 6명의 연간 수입을 평균 내면 그 숫자가 당신의 실제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중요성이 너무 커서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것이 무작정 교제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정보 격차를 만들기 때문이며 정보에는 좋은 종류와 나쁜 종류가 있습니다. 리자청 리자챙의 운전기사가 퇴직할 때 특별히 그에게 감사하며 10여 년 동안 그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5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자청은 놀라서 어떻게 그 돈을 벌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장님께서 어디 땅을 사시는지 보기만 하고 저는 그 주변에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면 팔고 다시 회장님을 따라 다른 곳에 사들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에너지층에 있거나 이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의 높은 에너지, 자기장을 통해 우리의 습관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습관들은 한 사람의 인생 방향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인들도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에너지장을 신중하게 지키고 분산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르는 삶의 원칙은 종종 타인의 인과에 간섭하지 않고 꿰뚫어 보도에 다 말하지 않으며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에너지를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한 권의 책은 종종 작가 평생의 지혜와 경험의 결정체입니다. 단지 커피 한 잔 값으로 당신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문자를 통해 인생과 세상의 진실을 아낌없이 알려주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당신의 눈앞에 기본 논리와 운행 규칙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페이는 자신이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책을 읽지 않으면 말이 메마르고 이틀 책을 읽지 않으면 언어가 싱거워지며 사흘 책을 읽지 않으면 용모마저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만 권의 책을 읽었다면 만리의 길도 걸어보라고 권합니다. 책에서만 얻은 지식은 실제 경험이 없다면 공중누각과 같아 견고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와 강한 분리감을 만들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기장마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길을 걷고 나서 지식과 진실을 다시 돌아본다면 당신의 감각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점점 더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이 읽을수록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글자는 여전하지만 당신의 감각은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탄식하거나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장과 진실성이 높고 낮음은 모두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일의 일을 알고 싶다면 오늘의 씨앗 인을 보십시오. 인과율 앞에서는 슬픔도 기쁨도 없고 오직 필연적인 일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의 행운의 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그로 인해 형성되고 끌려옵니다. 반대로 꿈만 꾸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주 만물은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삶의 선물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답해 주시고 좋은 자기장을 키우자는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자기장이 올바르면 귀인과 행운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잘 조절하고 좋은 소식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지혜를 나누고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